자, 그 다음에 정적분에 대한 치환 법칙을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부정적분 형태로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적분일 때는 definite integral일 때는 우리가 치환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인데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냥 구간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fundamental theorem,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분과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 정적분에서도 치환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적분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나요? 직사각형들, 그러니까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몇 등분을 해서 그 사각형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취했죠. 사실 다소 복잡한 계산했었는데 그 계산이 사실은 정의인 거고 그 사실이 필요 없게 된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치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G'이 A, B에서 연속이고 F가 U는 GX의 치역에서 연속이면 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연속 함수인 것 같아요. 연속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자, 일단 여기 식에서 보면 G'X가 연속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GX의 치역에서 F는, 요 F라는 함수는 GX의 치역에서, 즉, 요 함수의 전체, 이것을 어떤 변수라고 봤을 때, 이 U에서 연속이라는 소리예요. 즉,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피적분 함수 전체가 연속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GX를 U라고 치환하면 FU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U가 GX다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미분해주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때 DX가 뭐가 된다?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자, G'X DX가 DU가 된 거죠. 이 부분이 DU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DU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적분에서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뀔 때 우리가 변수를 변환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식에서는 정적분의 범위가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범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이런 축이 있다고 하면 이 축에서 a부터 b까지 이 함수의 내부에 있는 이 함수의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을 의미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식에서 보면 변수가 x가 아니라 u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u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밑끝과 아래끝, 밑끝과 윗끝, 이 하한을 이제 u에 대한 한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u가 아까 뭐였나요? u가 gx니까 x가 a일 때는 GA가 되겠죠. 그래서 GA부터. 그 다음에 X가 B일 때는 GB가 되겠죠. U가 G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GB로. 그래서 이제 A가 이렇게 GA로 바뀌고 B가 GB로 바뀌고 이렇게 식이 변화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같이 증명을 해볼게요. 자, 왜 이런 식이 성립하는가? 자, 일단 F를 라지 F를 스몰 f의 역도함수라고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라지 F를 미분하면 F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F를 역도함수라고 하고 이거를 안티데리버티브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기호로 많이 썼었죠? 자, 그러면 라지 F GX. 자, 이거는 어떤 함수의 역도 함수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값은 뭘까요? 무엇의 역도 함수일까요? 이것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요. 그럼 이것을 미분했을 땐 뭐가 되나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거 미분하는 거 어떻게 썼죠? 전체 외부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끝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 이게 연쇄 법칙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이 라지 F는 이것의 역도 함수겠죠. 안티 데리버티브.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정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두 가지를 증명했죠. 그거 중에서 두 번째 정리가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정리가 뭐였냐면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의 적분을 하면 즉 어떤 F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이게 뭐였다? 이것에 그러니까 어떤 값을 미분했을 때 F가 된다면 그 함수에 B를 대입하고 어떤 함수에 그 F란 함수에 A를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이게 기본 정리 두 번째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F가 되니까 F에 대한 적분은 라지 F가 되고 그렇다면 얘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그것에 미분되기 전의 값 얘가 되겠죠. 이거에 A와 B를 대입한 값.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보면 B를 넣었을 때 X에다 B를 넣고 그 다음에 A를 넣었을 때 빼주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겠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증명하려고 했냐면 이 식이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뭘 보였냐면 여기서 우리가 left hand side 좌변을 지금 증명한 거예요. 좌변의 값이 이렇게 되더라. 자, 다시 보면 좌변이 이런 모양이었죠? 자, 다시. 자, 좌변을 보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잘 기억하고 다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라지 F 프라임이니까 사실은 뭘까요? F죠? 스몰 F. 여기도 스몰 F. 그래서 좌변이네요. 똑같이. 좌변과 같은 식이고 그럼 좌변이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그 우변을 한번 계산해보자. 우변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우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변은 GA부터 GB까지 FU, DU라고 했는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여기는 라지 F가 들어가면 돼요. 라지 F에 뭐가 돼요? 이렇게. 라지 FU를 미분하면 스몰 FU가 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정적분이니까 GA부터 GB까지.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여기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u가 변수니까 u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라지 F에 G의 B 빼기 GA를 넣어주면 라지 F에 G의 A.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인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아까 식에서 요 지금 CRM에서 우변에 해당해요. right hand side.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을 살펴봤더니 이 결과하고 우변의 결과하고 정확히 일치하네요.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CRM이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적분에 대한 치환법을 쓸 때는 이렇게 x에 대한 변수를 u로 변환해서 요 아래 끝과 위 끝까지 변형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면서 같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5번에 1부터 2까지 이제 상한과 하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가 이제 있고 3 빼기 5x 전체 제곱분의 dx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무엇을 일단 치환을 할까요? 그래서 복잡한 거라 해봤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 또 필요한 게 치환을 했으니까 이제 dx라고 하는 게 아니라 du로 바뀌겠죠?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면 du dx가 되고 우변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x가 1이었어요. x의 범위가 지금 1에서 2까지니까 x가 1일 때 u는 얼마가 될까? 얼마 되죠? 3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부터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3 빼기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식이 이제 u라고 치환이 됐으니까 u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dx 대신에 여기서 dx 대신에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5dx가 du인 거잖아요. 그래서 dx는 마이너스 5분의 du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의 du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u의 제곱분의 1의 du니까 u의 제곱분의 1이면 u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u의 마이너스 2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지수에 하나 더해서 역수 취하고 지수는 그대로 하나 더하고 그리고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바뀌고 u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u분의 1 더하기 C. 그러면 5에 u분의 1 더하기 c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까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적분상수가 필요 없죠. 정적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그렇죠? 적분상수 필요 없죠. 부정적분이면 넣는 게 맞고 지금 정적분 계산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5분의 1 빼고 자, u 대신에 이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넣었을 때 마이너스 7분의 1, 그다음 빼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에 뭐가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7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1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4분의 7이 돼서 14분의 5가 되겠네요. 14분의 5가 들어가고 약분되니까 14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정적분 계산.
이제 윗끝하고 아래끝을 변수에 대해서 잘 변환해서 계산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적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자, 시메트리라는 성질을 한번 이용하려고 해요. 시메트리는 이제 대칭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F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연속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서는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함수의 성질 중에서 우함수다, 기함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우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뭐가 있었죠? 우함수는 정확하게 y축 대칭. 이런 함수.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린 것처럼 y는 x제곱 같은 함수. 이런 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4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도 뭐가 돼요? y 값은 16이 되죠. 근데 4랑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똑같이 16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x하고 f의 마이너스 x하고 그러니까 fx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값이 같으면 이런 상태니까 이걸 우함수라고 하자. 또는 even function이라고도 해요. 짝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함수는 대부분 이제 x제곱, x4제곱 이런 값들이 이 성질을 만족하니까 우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함수일 때 만약에 내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f가 우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우함수다. 그러면 정확히 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이걸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일치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도 돼요.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면 0부터 이렇게 쭉 잘라서 0부터 a까지 적분해서 그거를 2배 취하면 사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같은 결과를 갖겠죠. 그래서 우함수일 때는 이렇게 대칭일 때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확히 대칭이죠. 대칭일 때에는 2배를 해서 0부터 계산해도 괜찮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함수는 우리가 어떤 걸 기함수라고 했었죠? 기함수는 odd function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홀수차인 함수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함수는 예를 들면 이런 x의 세제곱 차수가 홀수인 거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이 y에 대응하는 값은 얼마? 1이겠죠. 1의 3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칭인 값 1의 대칭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보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값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같지는 않지만 부호 차이만큼이 생겼어요.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같은 값이죠.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고 odd functio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봤을 때 기함수는 이렇듯 원점 대칭이에요. 이 성질에 의해서. 원점에 정확히 대칭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의미하죠.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똑같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녀석은 보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음이겠죠. 그러니까 x축 아래쪽에 있고
이쪽은 양의 값을 갖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모양이라서 넓이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함수일 때는 피적분함수가 기함수면 이런 대칭인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 계산 하나마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이런 함수들을 직접 다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 6번을 같이 볼게요. 자, 예제 6번 보면 이 함수를 계산해라. 근데 범위를 봤더니 대칭인 구간이에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계산해라 라고 했는데 자, 얼마가 될까요? 요거 다 계산할 수는 있죠. x 6제곱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되죠? 계산은 가능해요. 7분의 1의 x의 7제곱 더하기 x. 정적분 계산하면 되죠. 2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주고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이 함수를 잘 보니까 x 6제곱 더하기 1은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x의 6제곱 더하기 1이 돼서 x의 6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이건 정확히 f랑 똑같아요. 이 얘기는 f의 마이너스 x랑 fx가 같다는 거니까 주어진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것을 다 적분하지 않고 0부터 잘라서 0부터 2까지 하고 2배 해주면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함수 성질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 7분의 1의 x의 7제곱 더하기 x 0부터 2까지. 그럼 뭐가 편리해지느냐? 0을 대입한 거는 그냥 없어지니까 계산이 조금 더 간편해졌죠. 그래서 2를 넣어서 7분의 1에 2의 7제곱이니까 128인가요?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되고 거기에서 빼기 2 곱하기 0은 하면 0이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하면 7분의 284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2번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예제 7번을 보면 자, 피적분 함수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적분하나. 만약에 이거를 치환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얘를 치환해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이네요. 대칭인 구간에서의 적분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f의 마이너스 x가 얼마냐? 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의 4제곱이 될 거고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다 짝수차니까 1 더하기 x제곱 그다음 x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탄젠트 마이너스 x. 근데 탄젠트 x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젠트 x는 어떤 함수다? 기함수죠. 오드 펑션이죠. 왜냐하면 그 그래프 자체가 자, 탄젠트 그래프 점근선이 2분의 파이였고 그렇죠? 이때 이렇게 원점 대칭인 이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탄젠트 x도 대표적인 오드 펑션이었어요. 기함수였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러면 2분의 파이는 어떤 값이에요? 파이가 대략
점점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1은 요 사이에 있는 값.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는 원점 대칭인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된다? 탄젠트가 기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원래 있는 함수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배 차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fx랑 같네. 그 얘기는 원래 있는 요 함수가 뭐다? 오드 펑션이다. 기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피적분 함수가 오드 펑션이니까 기함수니까 요 구간에서 적분하면 어떻다? 계산 하나마나 0이다. 왜냐? 지금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을 할 때는 당연히 이걸 딱 보고 이거 기함수네, 0이네, 답은 0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서술을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이렇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그런 대칭인 구조에서는 면적의 합이 0이 된다. 그래서 적분값은 0이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0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해도 그 서술 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면서, 그리고 그 서술에 타당한 증거가 될 만한 증명, 아니면은 이론들, theorem, 정의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적분에서는 계산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연쇄 법칙을 쓰기도 하고요. 다른 theorem,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쓸 때도 있고 하니까 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서술을 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부분적분 또는 치환적분, 아니면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